안녕하십니까. 세만TV의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입니다. 오늘은 하자 없는 집 짓기와 전원주택 잘 짓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멋진 전원주택을 짓고 즐겁고 행복한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사를 해서 살게 될 집이거나 아니면 주말이나 휴가 때에 사용할 목적의 세컨하우스를 염두에 두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막상 집을 지으려 할 때 그 집을 짓는다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몇십만 원 하는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신중하게 고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집이라는 것은 억대 이상의 목돈이 들어가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선뜻 실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생각만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이라면 주변의 기동량이나 온라인 포털에서 정보를 구하면서 조금씩 계획을 발전시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는 옳고 바른 정보도 물론 많겠지만 그릇되고 왜곡된 정보나 타당성이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계약만 성사시키기 위한 양체업자들의 낚시성 건축 내용과 견적이 그 대표적이고요.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부 건축주 유튜버들이 전원주택을 짓지 마라, 전원주택을 사지 마라, 단열이 좋지 않다, 난방비 폭탄이다 등등의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전원주택을 제대로 지으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 뿐더러 일부 잘못 지은 집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잘 짓고 전원생활을 그야말로 행복하게 즐기며 사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자신의 얘기를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전원주택을 잘 짓는 방법의 첫 번째는 좋은 설계로 FM 시공을 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만 한다면 단열 문제나 난방비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인 전원주택 잘 짓기 편에 있습니다. 상단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춥고 더운 집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집은 처음부터 집을 잘못 지었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실 공사를 했을까에 대해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서 원인과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꼭 집어서 시공업체나 업자들의 잘못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것은 견적을 사이에 두고 상호 간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이니까 결국 공동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려면 합리적인 견적의 업체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도면에 근거해서 정확한 견적을 내기도 전에 누구는 몇 평에 얼마를 지었더라 라는 얘기, 이미 비전문가인 건축주분 스스로가 건축비의 마지노선을 결정해버린 사례를 가끔씩 보아왔는데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면적의 집을 지어도 한두 가지 마감 자재에서 몇천만 원의 견적이 순식간에 차이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건축비, 그러니까 합리적인 견적이라는 것은 자재비와 노무비, 경비 등을 세밀하게 산출하는 것인데요. 한두 곳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다면 가장 높은 견적업체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견적업체 두 곳 모두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계약만을 따기 위한 업체나 업자의 견적은 저가로 제시될 확률이 많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런 업자들에게서 부실 시공이 되고 하자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가 계약 후에 예상 밖의 추가 비용 청구 등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40평의 단독주택을 가정할 경우 정확하게 도면을 분석했다면 견적은 대략 10%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가 견적이 위험하다는 것은 정석 시공이나 FM 시공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요. 그 이유는 다른 업체와 큰 금액 차이 나는 낮은 견적으로 계약을 한 탓에 설계 도면에 명시된 대로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업체는 손해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석 시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택이 결국 춥고 더운 집뿐만이 아니라 하자가 발생하는 집을 짓게 되는 가장 큰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업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건축주분의 잘못도 분명히 함께한다고 봐야 합니다. 좋은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싸게 짓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타당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요. 건축이라는 것은 각 분야의 전문 시공자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 종합예술 행위입니다. 도면에 명시된 자재와 시공에 참여하는 기술자들의 인건비와 각종 경비 등이 지출되는 16가지 공정들과 90여 가지의 공정들로 이루어지는 복합공사입니다. 따라서 견적대로 그 값을 지불하는 대로 품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외단열 공사비를 줄였다면 실내는 춥고 더워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다른 집보다 몇 배의 난방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은 여전히 추워서 겉옷마저 걸치고 생활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 누가 손해를 보고 땀을 흘려가면서 남의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좋은 집을 잘 짓고 싶으면서도 무조건 싼 견적을 우선시하는 건축주분들, 그리고 이 건축 현실, 싸게 계약해놓고 견적 외에 더 좋은 것을 바라거나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자기 모습이 아닌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합리적인 견적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분 스스로도 집 짓는 내용에 대해 일정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람을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해주신다면 무척이나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스만TV의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